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취업, 직장일, 사람들과의 희로애락, 이런 외부 일에 신경 쓰다 보면 내면을 보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점점 진짜 나는 나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고통과 기쁨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가 기쁨을 느끼려면 내 속의 내면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거리가 멀어진 거면 차근차근 한 발씩 내딛어서 거리를 좁히면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버리면 진짜 나는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이미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로 커져버려서 이제는 뭐가 문제였는지조차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빗나가기 시작한 부부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혼 때는 뭐든 좋아 보였지만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심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유도 없이 밥 먹는 모습도 싫어지게 됩니다.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나이가 많던지 적던지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 무심하면 결국 나중에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커져서 손 쓸 수 없을 때 힘들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나만의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야 강제로 혼자만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멀어지고 친구들과는 만나기 힘들어지고 직장에서는 외로운 자리가 되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미뤄두었던 나와의 관계 책임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야 합니다. 고독의 시간이 적었으니 당장 나와의 대화 시간도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고독의 시간을 연습하고 진짜 나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가면을 벗고 나와 대면하는 이 시간이 사실 나에게는 가장 진솔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빨리 크라고 재촉당해왔습니다. 내 수준보다도 더 높은 기준들을 강요받으면서 선행학습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뒤처진 모습을 보이면 부모와 사회로부터 가차없이 혼이 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진짜 나와는 다르게 나는 빨리 독립하고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진짜 내가 내 안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주변의 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달렸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이런 모습을 두고 허구의 독립이라며 설명합니다. 허구의 독립이라고 해요. 네. 굉장히 독립심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은 오은영의 화해의 한 구절입니다. 어린아이는 생존하기 위해 부모에게 의지하며 애착 행동을 해요. 부모가 지속적으로 거절하거나 귀찮아하면 아이는 절망해서 더 이상 부모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적인 아이로 자라는 듯하지만 그건 허구의 독립일 뿐입니다. 아이는 뒤늦게라도 그 결핍을 채우고 싶어 해요. 이렇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받은 마음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나 친구, 남편, 아내 곁에 붙어서 사랑과 관심을 여전히 갈구하게 만듭니다. 내가 진짜 나와의 관계가 솔직하지 않고 사회적 가면으로만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 역시도 어찌 보면 강요된 성장과 허구의 독립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인 것만 같은데 이것이 내 주변 관계까지 망치려 드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없는데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진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강제로 얻은 시간이던지 스스로 만든 시간이던지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느끼지 않고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와의 관계가 서먹한 사람들은 이 시간이 외로움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이 느껴지는데 외로움으로 느끼지 말라고 하니 억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갖고 관계를 개선하면 점점 그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혼자만의 시간이 즐겁고 기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욕심입니다. 등 떠밀려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이고 내가 선택해서 시간을 만들어내면 고독입니다. 남들이 나를 안 찾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시간을 보내달라고 매달릴수록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나와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결국 상대방은 해결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지갑만 열고 나면 다시 떠나갈 사람들만 내 주변에 남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서로가 즐겁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용이 내 주변 인간관계 문제를 푸는 시작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을 해결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심리학 3대 거장 알프레드 아들러는 자기 수용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수용이란 자신의 어떤 모습이든 스스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 안에는 좋고 잘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못나고 찌질한 모습도 다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한다면 점점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진짜 나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욕망과 찌질함까지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찌질함을 알게 된 상대는 핀잔을 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움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에게 미움받을 수 있음에도 스스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자기화건 자기암시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기암시는 자신의 뇌를 속이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자기수용은 그 반대의 방법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 가능한 부분과 변화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설령 부족하고 싫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자기 수용과 자기 암시 둘 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쓴다면 모두 나에게 유익합니다. 솔직한 자신 모습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렇듯 혼자만의 시간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짜 나와 대화하는 것은 힘에 벅차고 버거울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나아간다면 내 안에 새로운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때 상처받았고 지금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당신에게 힘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힘들고 아픈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아팠는데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버틴 것, 그것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당신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어렵게 자기 수용을 하고 주변과 사이가 좋아졌는데도 혹시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나라는 인간까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입니다. 개인의 심리학을 넘어 인간을 말하는 종교와 철학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돌로 메꾸려 한다고 해도 계속 커지는 구멍입니다. 시지푸스가 매일 밀고 있는 돌로도 인간의 마음의 구멍은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매일매일 돌을 밀지만 여전히 외롭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이며 한편으로는 외로움에 대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이 구멍 때문에 인간은 원래 외로운 것이니 나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달리기만 하느라 혼자만의 시간이 어색했을지라도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함을 넘어서 설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